네, 어제 양대 지수는 나란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1960선을 이탈했습니다. 앞서서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었고요. 중국의 4월 제조업 지수도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줬었는데요. 1957선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부진했습니다. 하락하면서 560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870억 원, 기관이 332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만이 1,300억 원가량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는데요. 외국인이 237억 원, 기관이 571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만이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6월물입니다. 소폭 하락하면서 255선에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한 반면에 외국인이 4,512계약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장이 마감된 가운데 어제 국내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중심적으로 매매했었는지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고요. 2위는 LG유플러스, 3위에는 코덱스 200, 4위는 기아차, 5위에는 삼성화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동반 매수하면서 0.5%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 통신주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평가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0.7%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4월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가 전년보다 8%대 증가를 했고요. 내수 시장에서도 1%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은 KT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3위는 현대모비스, 4위에는 삼성전자, 5위에는 SK텔레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KT 같은 경우는 기관이 4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통신주 강세인 흐름이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 5%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잠시 후 특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은 LG전자입니다. 2위는 KT, 3위는 SK하이닉스, 4위에는 S-오일, 그리고 5위에는 NHN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올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도에 어제 1%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S-오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부진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에 어제 반응을 했습니다. 1.5%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어떤 종목 많이 팔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LG전자를 많이 팔았습니다. 2위에 차지했고요. 3위는 KB금융, 4위는 SK이노베이션, 5위에는 LG디스플레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LG전자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잠시 후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KB금융 어제 2%대 하락폭 늘렸습니다. 최근 금융주가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여파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3%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부진하게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소송에 또 휘말렸다라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SK텔레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기관의 순매수 5위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인데요. 기관이 4거래일째 매수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의 어제 마감가입니다. 5.68%대 급등하면서 20만 4,5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SK텔레콤의 주가가 20만 원 선을 넘어선 것이 2009년 2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중 한때 최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20만 6,500원까지 상승하는 흐름 이어갔는데요. 어제 호실적이 들어왔습니다. SK텔레콤이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매출액은 늘었고 영업이익은 좀 줄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에 따라서 어제 강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4조 1,126억 원으로 전년보다 3.6%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7%대 감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에는 부합을 하면서 이 호실적을 발표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영업 환경이 더 개선이 된다면 통신주가 강세를 더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매도 특징주입니다. LG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이 외국인 순매도 1위, 기관 순매도 2위를 차지했었던 종목인데요.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LG전자 마감가 보겠습니다. 3.41% 내림폭 늘리면서 85,100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G전자의 1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호실적 발표 이후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3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증권가에서는 LG전자의 이 실적 이후에 이 주가의 부진한 흐름에 대해서 이 단기 급상승에 따른 단기 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장밋빛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장기적인 약세보다는 단기적인 이 급등에 따른 하락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신제품 출시 등 향후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마감한 국내 시장의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